6주 매스 스터디에 대한 내용 2부 시작합니다. 그럼 이 페이지부터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기본적인 형태의 첫 번째 매스 형성 단계에서 위에 걸 보면 기본 직육면체 형태를 두 개 층으로 익스트루드 확장시켰죠. 그런 다음에 뭔가 대지축이든 뭔가 공간 프로그램상 이 뭔가 이게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동을 시켰어요. 이동을 시켰어요. 한쪽 축은 그대로 두고 이동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인제 기본 매스 형태를 이걸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다음 단계는 지금 막혀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오프닝 된 부분을 디자인상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부분적으로 오프닝 된 부분 만들었고요. 마지막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마지막 articulation은 뭐냐면 분해를 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분해를 했나 전체 큰 크기에서 이렇게 열려지는 부분을 하나의 그 큰 형태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어 분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상부의 옥상 층도 이제 루프 쪽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게 요런 공간들 판에서 약간 들어가게 하고 판에서 이렇게 형성을 했죠. 그리고 수직적 이동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기는 계단을 놨고, 그리고 창의 형태도 최대로 크게 나올 수 있는 창의 형태가 3m이니까 3m 크기로 넣을 부분은 넣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형태를 생성을 했죠. 그리고 주출입구에서 도입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이 부분을 분절시켜서 삭제를 하고, 여기 삭제하는 형태는 이 부분이 삭제된 거죠. 이렇게 뭔가 인제 여러분들이 매스를 형성하는 과정도 '최종 이렇게 했다.'가 금방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형태는 어떻게 보면 정성 계열의 직육면체 형태예요. 거기가 그 형태를 기본으로 약간 한쪽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뭔가 이동될 수도 있고, 뭔가 인제 형태상 기본 매스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이 파내어져서 삭제될 수도 있고, 여기도 삭제된 거고 이 부분도 삭제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매스 스터디의 프로세스를 나름 정리해 보는 것이 매스 스터디 과정의 하나입니다. 또 이것을 실제의 인제 뭐 그 재료로 만들어 보는 것도 매스 스터디예요. 아니면 매스 스터디를 디지털상에서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실제 뭐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두 개를 놓고 이동시키고 일부분은 파내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각각 사진 찍어서 매스 스터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 매스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지털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하나 복사해서 하나는 이동시키고 파내고 뭐 할 수 있는 게 그 구글에서 만든 스케치업 프로그램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를 두고 거기 하나에서 계속 변형시켜 가지 말고요. 똑같은 것을 하나 기본 형태 놔두고 복사해서 그 옆에서 뭔가 그다음 단계로 변형시키는 걸 하고, 그 또 하나 복사해서 거기서 뭔가 형태를 파내고 뭔가 인제 계속 분절시키는 과정들을 프로세스로 쭉 늘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상에서 매스 스터디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 스케치업에서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단에 있는 왼편도 기본 매스 형태에서 뭐 공간 프로그램상 이렇게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뉠 수 있는 것들로 각각 구분을 해서 매스가 형성이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단부에 새로운 공간으로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니까 위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는 필로티로 형성되는 매스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사례에서 보면 대지축을 따라서 기본으로는 이렇게 기본 매스 형태가 처음에는 더 단순하게 되어 있었겠죠. 대지 형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꾸 넘어가네요. 대지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 형태에서 약간 뭐 1m, 1.5m 또는 2m 띄고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좀 더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 이쪽 이 주 동선이라고 하면 주 7 입구라고 하면 여기를 파내고 이렇게 이제 뭔가 외부 광장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 형태로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인제 쪼금 더 이 사이를 아예 사람들이 보행 동선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전체 커다란 메스를 2개의 작은 조각으로 분절시켰죠. 분절시키고 거기에 또 다시 또 나눠 가지고 지형이 경사지인 거를 감안해서 요렇게 4 개의 블록, 여기도 2 개의 블록으로 작게 또 나누고 수직적으로는 더 높이를 줘 가지고 확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메스 디벨롭 이라고 했네요. 여기도 디자인 프로세스 해서 기본 대지 크기 와 형태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에서 약간씩 여기도 이격시켰다는 거는 법규상 띄어져야 하는 거리가 지자체에 따라서 1 미터, 대지에서 1 미터 떨어져서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또는 1.5 미터 보다 더 많이 띄어 가지고 건물이 뭔가 위치되어야 한다라는 뭐 법규들이 딱 쪼끔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쪼끔 더 공간을 여기 약간 여유 있게, 이웃 공간과 약간 여유 있게 하려면 1.5 씩 띄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건물을 최대한 크게 짓겠다.' 하면 1 미터씩 띄어 가지고 건물을 형성을 해도 되죠. 그래서 인제 메스 형태를 기본 대지에 따라서 약간만 띄우고 그대로 형성을 했고, 그리고 공간 프로그래밍이나 컨셉에 따라서 또는 인제 이 곳의 수요자의 니드, 요구 사항에 따라서 가운데 중정을 형성하느라고 이 부분을 삭제를 시켰죠. 삭제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인제 필요한 여러, 여기 보면은 공간의 프로그램이 내부에 이렇게 뭔가 마을을 형성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을을 형성하는 게 일단은 사람들이 사는 주거동, 카페, 회의실 뭐 이렇게 공간 프로그램의 적정한 면적에 따라서 높이와 크기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전체 하나의 하부에 있는 인제 베이스에 해당하는 공간 형태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외부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동선 역할도 하고 어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죠. 이것도 기본 공간 처음 시작할 때의 매스 스터디의 기본은 이런 정성 계열의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가 기본이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기능에 의해서 2 개의 사이 공간이 필요해 하면 이렇게 어 삭제를 하고 커팅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높이 차이에 의해서 이 공간이 쪼끔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뭐 이쪽에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2 개가 평평한 것보다는 시각적인 인지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쪽이 조금 더 높아지고, 가로 배치도 이쪽이 조금 더 길게 해서 약간 차이를 두게 하는 것이 외부에서 이 건물을 인지하기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변화를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이쪽 도로 지점에서 더 뒷 건물로 갈 수 있게 둘 사이에는 뭔가 사이 공간을 또 형성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또 이렇게 기능상 또 높이 조절을 하고 해서 최종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공간이 지향하는 컨셉, 또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최종 메스 형태가 나올 때까지 변형을 또는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뭔가 담아서 표현을 하는 것이 최종 형태만 딱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디자인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세요. 음.
제가 되게 매스 스터디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사례로 많이 찾아봤어요.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이 이번 학기 상업공간 디자인에서도 좀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아니면 내년에 또 다른 3 학년 과정의 스튜디오 수업, 또 4 학년 과정의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냥 프로세스 찾을 수 있는 것들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이것을 응용할 수 있어. 응용해 봐도 좋겠어."라는 뭔가 아이디어를 주지 않더라도 '아 저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매스를 형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어 이해를 하고 뭔가 인제 자료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매스 형성 과정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직육면체 형태죠. 다 정성 계열이 기본적인 우리가 그 100년 이상 음 의 가정에서 '아 건물의 형태는 이러한 형태야.'라고 생각하는 프로토타입이죠. 그래서 그 거의 출발점은 직육면체 아니면 정육면체의 정성 계열의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기본 저 위에 있는 사례도 1-2 층의 형태로 되어 있고, 아래층은 이 처음에는 똑같은 크기였는데 아래층은 좀 더 얇게, 뭐 아래층은 쪼끔 더 무게감 있게 두껍게 하고 천정고를 좀 높게 하겠죠 그러면. 윗 매스는 쪼끔 얇게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위치 이동을 시켰죠. 멀리서 봤을 때 하단부가 안정감이 들게 하고 상부는 뭔가 크기 변화를 줘서 뭔가 이제 또 공간의 기능상 상부는 큰 면적을 차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렇게 작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분할을 하고 뭔가 이제 연결을 하고 하는 것들의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최종 형태가 나왔죠. 어 이 사례도 마찬가지. 양쪽 두 개를 모두 봐도 어떤 게 기본 형태예요? 직육면체가 기본이죠. 오른쪽 사례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도시 내에 저 공간이 사이트고 그 사이트 형태가 처음에는 인제 하나의 인제 단순한 형태였는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입구 부분은 약간 새로운 형태로 분할을 하고 그 부분이 약간 돌출되게 했죠. 외부에 뭔가 그 주출입구에 시인성을 주기 위해서 저 부분은 약간 변화를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부에 멀리서 봤을 때 뭔가 반듯하게 메스 형태가 올라간 것보다는 이렇게 상부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어 차별성을 두는 것이 조금 더 전체 건물에 시인성을 주겠다. 또는 프로그램상 그럴 수도 있어요. 공간 프로그램상 저 부분은 막힌 공간이 아니라 유리로 된 좀 열린 공간으로 해야겠다 하면 저 부분이 변화가 주어지겠죠. 그리고 인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까 저기 유리로 인제 돌출된 부분을 처리해서 시각적인 투명감을 주고 개방감을 주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상부에는 뭔가 인제 다른 형태로 사람들이 인제 와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을 했죠. 이런 단계를 거치듯이 여러분들도 지금은 대부분 1, 2, 3, 4 4 명이 하면 1, 2, 3, 4층 반드시 공간 형태를 쌓는 것을 기본 형태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전체 건물 외관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 그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독특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아 저 공간은 의 특별함을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직육면체의 미니멀한 반듯한 형태, 이것이 이곳과 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 것인지, 주변 건물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차별화를 줘서 좀 더 시인성을 줄 것인지 고민을 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례는 아까 초기에 메스 형태를 만들 때
모듈을 기본 형태로 산정을 하고 그것이 몇 개가 더 덧붙여진다거나 비례로 뭔가 추가가 된다거나 하는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 메스의 그 형성도 모듈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모듈 하나, 두 개, 뭐 1:1 1:1 크기인 것이 두 개가 부가가 되고, 또 부가된 거에 인제 계속 뭐 병치된 형태로 나란히 배열된 형태도 있고, 교차된 형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부분은 한 곳은 삭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제 삭제가 된 부분은 보이드 형태로 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모듈을 응용한 형태라는 것 일단 참고로 보길 바라요. 음 여기도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도로와 대지 배치예요. 20 미터 도로가 있고 8 미터 도로가 있는데, 음 건물의 형태가 좀 크다, 너무 육중하다 싶으면 그것을 약간 공간 기능상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어 A, B 두 동으로 해서 시그멘트, 그러니까 약간 분할된 형태로 분절, 아티큘레이션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약간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개를 분리시키면 오히려 큰 도로에서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두 공간의 출입구가 그 통로 사이에 뭔가 쉼터를 마련해 주는 그 공간을 통해서 각각의 건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뭔가 하는 것이 컨셉이면 저런 방법으로 써도 되겠죠. 하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좀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것도 일단 모듈을 활용한 것이라는 거. 모듈을 활용해서 크기를 만들었고, 크기의 배치들이 약간 이동하면서 변화하는 그런 예인 것 같아요. 어 이 사례도 상단에 있는 걸 보면 건축 대지 에서 약간 앞쪽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인제 그 열린 공간으로 좀 비워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인제 메스 형태가 높이를 형성하고, 그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인제 전체 하나의 그냥 단순한 메스에서 층별 프로그램으로 가미해서 맨 위쪽 상단에는 같은 면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디귿자 형태로 저렇게 형성이 되었고, 또 인제 그다음 단계는 인제 각 공간별로 열려진 부분을 추가한 것이 네 번째 단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인제 최종 형태가 완성되는 것, 인제 뭐 이렇게 외관 파사드까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운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도 모듈을 이용한 것이네요. 처음에는 상복하기 3의 직육면체 형태인데, 그것이 모듈이 확장이 돼서 어 아까는 정육면체였는데 직육면체가 되고, 직육면체 안에 중정이 필요한 공간이 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인제 전체 메스에서 삭제하면 비어 있는 공간으로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 주변에 각각의 기능을 가진 공간 프로그래밍을 배치하고, 최종 형태는 약간 변화를 줘서 판판한 플랫한 루프가 아니라 기울어진 사선의 형태로 지붕 형태를 변화를 줬죠. 이런 과정을 거친 거는 일단 참고로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다 단순한 메스 형태에서 삭제를 하고 부가를 하고, 그리고 그 이 이동이나 뭔가 그 이렇게 사선진 형태로 변화를 주면 이제 최종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상단만 우선 보면 메스 형태에서 약간 높이 차이를 두고 중정을 부분을 둠으로써 전체 메스에서 삭제하는 부분이 생기고, 맨 마지막 오른쪽 상단의 부분 형태를 보면 처음엔 직육면체 형태였는데 점차 변함으로써
약간 뭔가 저것도 미니멀하지만 조금은 변화된 형태, 그냥 직육면체 형태가 그냥 반듯하게 서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변화된 형태로 만들어졌죠. 저렇게 뭔가 뭔가 이제, 그런데 이제 의미는 둬야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이런 메스 형성 과정을 거쳤고 최종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오른쪽 하단 얘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것이 이제 처음에는 직사각형이 반복이 되고 거기에서 일부분 분할이 되고 분할된 형태가 다시 여러 회전이나 반복을 거쳐서 지금 최종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닛이 계속 위치를 바꾸고 회전시키고 하면서 최종 형태가 나온 것이죠. 높이도 변화를 주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것은 내부에서 저런 방식으로 공간 하나하나가 만들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이 메스 스터디가 기본적으로 건축 외관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어떤 디자인적인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을 비슷하게 겪는 거죠. 기본적인 형태에서 계속 뭔가 형태적인 변화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건축과 인테리어에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예요. 뭐 디자인 프로세스상 이거 흔적을 찾아 처음에는 무늬를 만들다 했는데 대지에서 뭔가 역사적인 기념이 될 만한 뭔가 사건들이 있는 장소랑 이 대지를 연결시켜서 기념비적인 축을 가지고 오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면, 그렇게 형성된 축들이 만나는 점, 노드를 찾았죠. 점, 교차점이 노드죠. 그래서 교차점과 여러 축을 형성하는 지점 중에서 저렇게 새롭게 생겨난 면적을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무늬를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각 지점에 또 메스를 뭔가 기능에 맞는 크기로 설정을 하고 함으로써 이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찌됐든 저기 첫 단계에 있는 것처럼 축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축을 바탕으로 형태를 바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점을 연결해서 거기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이제 뭔가 전체적인 메스 형태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다 기본적인 메스 직육면체 형태에서 약간 돌출하거나 부가하거나 연장하거나 뭔가 회전하거나 삭제하거나 다양한 이제 변형의 방법들이 있죠. 확대나 축소를 하거나. 음, 그래서 이런 방법들 조금 더 그림상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형태는 어찌 됐든 그 주변의 다른 건물과는 약간 차별성이 있게 부각이 되어야 하고, 그게 이제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미지하고도 맞아야 되지만, 일단 여러 개의 도심 내 그 다양한 건축물 중에서 이 건물이 어찌 됐든 차별성을 두고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서 나타낼 것인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맨 위쪽 상단에서도 직육면체 형태인데, 그것이 각 공간의 뭔가 기능이나 프로그램상 어떻게 변형이 되었고 이동이 되고 삭제되어 최종 형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부분도 기본 정방형의 형태였어요. 그것을 좀 더 위아래 수축을 통해서 가로로 긴 형태가 되고, 그것을 기능상 분절을 시키고, 그리고 분절시킨 것 중에 뭔가 선형적인 형태로
각각의 그 연결성을 마련을 했죠. 그리고 그 연결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공간들이 서로 열린 부분을 다르게 해서 시각적인 시선의 확장과 단절이 이루어지게 어떻게 했는지, 시선의 확장과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표현한 예죠. 그리고 아래쪽은 기본 기능상 상, 중, 하의 그 세 단이 형성된 메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뭔가 필요 없어진, 조금 더 변형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삭제한 부분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최종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 곳도 있어요. 저렇게 삭제된 부분은 사람들이 외부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메스 형태에서는 삭제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공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삭제한 부분이 외부 활동 공간으로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이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왼쪽보다 오른쪽의 메시 형태가 조금 더 변화 있고 사람들이 뭔가 저거면 '새롭네.'라고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기본적인 흔히 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의 직육면체, 정성 계열의 직육면체 형태보다는 조금 더 변화감 있고 독특함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새롭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메스 형태 형성에 관한 사례가 너무 긴가요? 제가 이 자료를 길게 만든 이유는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뭔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또 메스부터 만들어야 할 때 다양하게 볼 참조 자료를 한번 종합 세트처럼 만들고 싶어서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그냥 한번 '저런 방법도 있네. 저렇게 형성을 했네.' 공부하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봐도 좋겠어요. 왼쪽에 있는 것도 대지 주어진 형태에서 뭔가 시각적인 확장을 위해서 가운데는 비워 두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외부에서 하나로 연관된 뭔가 시각적인 이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저기 눈 모양 보이죠? 그 부분은 계급으로 확장을 했죠. 그리고 인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하단부에 조금 더 시각적인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필로티로 띄워 놓고 이렇게 하는 과정 일부분이 있으니까 거리 외부에서 저렇게 뭔가 관통하는 세 번째 단계, 그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봤을 때 작은 공간을 통해서 공간이 들여다 보이는 거. 실제로 봤을 때 되게 흥미롭잖아요. '저 뒤쪽에 있는 공간 되게 뭘까?' 궁금증을 다 자아내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저런 인제 과정을 이제 도식화해서 메스 만드는 과정 안에 넣었다는 거. 음 그 두 번째 사례로는 여기 가운데 있는 걸 보면, 처음엔 싱글 메스에서 스플리트 커팅과 같은 거죠. 하고 이제 커팅한 거에서 약간씩 이동, 그리고 높이 차이를 둬서 풀, 푸시, 뭐 이것은 인제 스케치업에서 많이 있는 아이콘에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위치 이동이 있죠. 쉬프트는 이동과 같은 거죠. 무브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쉬프트라고 하죠. 음 그래서 이제 최종 그 메스 형태가 만들어진 것. 그래서 초기에 1 번보다 마지막에 최종 완성된 6 번, 어떤 게 더 낫다고 뭐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이제 그 새로운 뭔가의 건물이 들어섰다라고 하면 1 번보다는 6 번, 그리고 6 번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각각의 공간은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가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기는 좀 더 흥미롭다는 거. 1번 그냥 딱 싱글 매스로 하면
뭐 그런 매스 스터디에 대한 과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형태에서 어느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위치 이동을 하고 또 분집을 시키고 뭐 이런 방법인데, 이 내용은 자세히 뭔가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형태상은 저렇게 나타내는 그냥 방법이 흥미로워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2 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 부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